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경기도 31개 시와 군에서 전세임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공고는 평소에 보시던 전세임대 공고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나도 신청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먼저 이번 공고가 왜 특별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전세임대는 한두 개 지역에서만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도 31개 시와 군이 모두 함께 모집합니다. 수원, 성남, 용인, 화성, 안양, 부천, 고양, 남양주 등등 경기도 전체가 다 포함돼요. 그래서 지역 한정 공고라기보다는 사실상 대규모 공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번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는 공고가 아닙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어르신도 1순위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차상위 계층 어르신도 1순위로 묶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 세 그룹이 이번 공고에서는 모두 똑같이 1순위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세요. 나는 주거급여만 받으니까 전세임대는 항상 뒤로 밀려. 신청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번 공고는 다릅니다. 생계급여를 받는지 의료급여를 받는지 주거급여를 받는지 이런 급여 종류로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은 고령자 전세임대 유형이기 때문에 나이 그러니까 고령자 요건이 기준이 되는 공고입니다. 그러니까 주거급여만 받으신다고 해서 기죽으실 필요 전혀 없어요. 차상위 계층이시라고 해서 애매하게 밀리는 것도 아니에요. 조건만 맞으시면 똑같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전세임대가 뭔가요? 그냥 집을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세임대는 집을 무료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사에서 집을 정해서 배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세임대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어르신께서 직접 전세로 살고 싶은 집을 찾으세요. 그러면 공사에서 그 집이 기준에 맞는지 심사를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집을 다시 어르신께 빌려드리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사가 대신 전세집을 얻어주고 어르신은 그 집에서 싸게 사시는 거예요. 집을 구하는 건 어르신이 직접 하셔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집 구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가장 궁금하신 게 이거죠. 돈이 얼마나 드나요? 이번 공고에서 전세금 한도는 최대 1억 3천만 원입니다. 뭐? 1억 3천?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안심하세요. 1억 3천만 원을 다 내시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실제로 부담하시는 금액은 5%예요. 계산해 보면 650만 원입니다. 나머지 1억 2,350만 원은 공사에서 전세금으로 지원해 드려요. 그러니까 1억 3천짜리 전세집이라고 해서 1억 3천을 다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준비하실 돈은 약 6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650만 원은 월세처럼 없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전세 보증금이에요. 나중에 이사 나가실 때 다시 돌려받으시는 돈입니다. 다만 중개 수수료, 그러니까 부동산 수수료나 이사 비용 같은 건 따로 드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개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2일 월요일부터 1월 2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대략 2주 정도 기간이 주어져요. 그런데 아무 때나 가서 접수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접수를 안 받아요. 평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청 장소도 중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지금 살고 계신 동네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야 해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에 적혀 있는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나 주민센터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시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위임장이랑 신분증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신청하실 때는 공고문에 나와 있는 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겨 가셔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안 되거나 다시 방문하셔야 할 수 있거든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는지 미리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신청하시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접수를 받은 다음에 자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요. 입주 대상자 발표는 신청 접수 기준으로 대략 3개월 정도 후에 진행됩니다. 발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와요. 그리고 선정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시고 나서 3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본 조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본인만 집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시는 배우자나 가족 전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묶여있는 가족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어르신하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따로 살고 계시고 주민등록도 따로 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두 번째, 현재 경기도에 살고 계셔야 해요. 그것도 이번 공고가 나온 해당 시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에 사시거나 다른 지역에 사시면 안 되고요. 경기도 안에 계셔야 해요. 그럼 경기도에 사시는 무주택 어르신이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 이분들은 모두 신청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어르신도 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거급여만 받으신다고 해서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 공고에서는 주거급여 받으시는 어르신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세 번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시는 어르신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으시는 어르신이라면 대상이에요. 네 번째,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어르신도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요건에 해당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신 어르신도 대상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시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시든 어르신 요건을 충족하시면 신청 대상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여기에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소득은 본인만 보는 게 아니에요. 가구 단위로 봅니다. 같이 사시는 세대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원수에 따라서 기준 금액은 달라져요. 그리고 자산 기준도 같이 봅니다. 은행에 있는 돈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도 함께 조회해요. 이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대상 같아 보여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으시면 탈락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낮으시고 무주택 조건만 맞으시면 기초수급자가 아니셔도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 금액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려요. 우리 집 소득이 이 정도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확인해 주십니다. 신청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LH 전세임대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계신 경우에는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 없어요. 기존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다면 해지 절차를 거치셔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신청하신 후에 선정되기 전에 다른 신하군으로 이사 가시면 자격 자체가 없어져요. 신청하신 곳에 계속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 대출 관련된 부분도 중요해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으시거나 배우자나 세대원이 해당 대출을 가지고 계시면 전세 입주 2주 전까지 갚으셔야 해요. 어르신께서 구하실 전세집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비제 비율이 90% 이하인 집만 가능해요.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집이어야 해요. 세 번째,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나중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보험 같은 거예요. 네 번째, 법인 임대인, 그러니까 회사 이름으로 된 집주인이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제한되는 임대인은 피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 임대 건수가 너무 많은 집주인도 제한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너무 여러 채 임대하고 있으면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조건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집 구하실 때 부동산 중개사분들이 다 확인해 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집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집을 찾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 이렇게 진행하세요. 먼저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같은 앱을 사용하시거나 가족분께 부탁해서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 LH 전세임대 환영이라고 적혀 있는 매물을 먼저 찾으시면 돼요. 이런 매물은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사가 전세임대 구조를 이미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부동산에만 연락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부동산에 연락해서 전세임대 가능한 집을 같이 찾아달라고 부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어르신께서 혼자 모든 걸 해결하시는 구조가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사분들이 전세임대 가능한 집을 여러 방면으로 같이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공사 승인 받기 전에 가계약부터 하자고 하는 경우는 조심하셔야 해요.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고요. 공사 승인 받기 전에 계약금을 넣으셨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손해는 본인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세임대는 경기도 전체 31개 시와 군이 모두 포함된 공고예요. 지역별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경기도 남부 쪽입니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중심 도시라서 물량이 많고 문의도 항상 많은 지역이에요. 성남시는 분당 지역이라 전세금은 높은 편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집은 꾸준히 나와요. 용인시는 수지, 기흥, 처인으로 나뉘어 있어서 1억 3천만 원 이하 매물 찾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화성시는 동탄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임대 문의가 많은 지역이에요. 안산시와 안양시는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전세임대가 자주 진행되는 지역이고요. 평택시는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낮아서 어르신 전세임대에 많이 선택되는 지역입니다. 오산시와 군포시도 전세임대 가능한 오래된 아파트 물량이 꾸준히 나오는 지역이에요. 다음은 경기도 서부와 남서부 지역입니다. 부천시는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라 수요가 많지만 전세임대 환영하는 매물도 꾸준히 있어요. 시흥시는 전세금 1억 3천만 원 이하 매물이 비교적 많은 편이고요. 광명시는 지역은 작지만 전세임대 경험 있는 부동산이 많은 편입니다. 김포시는 신도시 외곽 위주로 전세임대가 자주 진행돼요. 이번에는 경기도 북부 지역입니다. 고양시는 일산 지역이라 전세임대 문의가 항상 많은 지역이에요. 파주시는 전세금 부담이 적어서 어르신 전세임대 선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의정부시는 서울 접근성이 좋아서 전세임대 진행 사례가 많고요. 양주시와 동두천시도 전세금 기준 맞추기 쉬운 지역이에요. 연천군과 가평군은 농촌형 주택 위주로 전세임대가 진행되고 포천시도 상대적으로 전세금 부담이 낮은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동부 지역입니다. 남양주시는 지역이 넓어서 외곽 위주로 전세임대가 많이 진행돼요. 구리시는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라 물량은 적지만 수요는 꾸준해요. 광주시는 전세임대 환영하는 매물이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이고요. 이천시와 여주시는 전세금 기준 맞추기 쉬운 지역입니다. 하남시는 일부 지역만 전세임대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양평구는 단독주택 위주로 전세임대가 진행되는 지역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번 전세임대 공고가 왜 좋은 게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경기도 31개 시와 군이 동시에 모집하는 대규모 공고라는 점입니다. 어디 한두 곳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어르신도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동안 주거급여만 받으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번엔 다릅니다.
세 번째, 차상위 계층 이상 어르신도 1순위로 묶인다는 점입니다. 차상위라서 늘 애매하게 밀렸던 분들 이번엔 기회가 있어요. 네 번째, 전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이에요. 본인 부담금 650만 원 정도면 1억 3천짜리 전세집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주거급여만 받아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차상위라서 늘 애매하게 밀렸던 분들, 전세임대 구조가 어렵게 느껴져서 포기하셨던 분들, 이번 공고는 한 번쯤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조건만 맞으신다면 이번 전세임대는 분명히 기회가 되는 공고입니다. 급여 종류 때문에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기에는 이번 공고는 구조가 분명히 달라요. 이번 전세임대는 집을 배정받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 가까워요. 모르면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공고예요. 신청 기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6년 1월 12일 월요일부터 1월 2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평일에만 접수하고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야 해요. 해당되신다면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준비하셔서 신청해 보세요.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요. 가족분들과도 상의해 보세요. 혼자 결정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나 가까운 분들께 오늘 들으신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함께 상의하시면 더 좋은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